대표님, 그렇게 당하셨으면서 또 한국인을 직원으로 뽑겠다고요? 게다가 영어도 못하는데 도대체 뭘 믿고 그러세요? 분명 그 사람처럼 일머리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전 반대입니다. 독일의 어느 한 회사에서 직원 채용을 위해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한 여성이 한국인 직원 채용에 대해 격렬한 반대를 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한국인 직원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규모가 있는 화학 제조기업에서 총무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알리사 밀러입니다. 저는 이 회사의 창립 멤버로서 10년 이상 근무해 왔어요. 우리 회사의 대표님은 이전에는 화학 및 생명과학 제품을 제조하는 유명 독일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고 개인 회사를 설립하셨는데요. 동종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어려움 없이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능 소재 납품만 하다가 자체 제품 출시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며 회사의 규모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자체 제품을 출시하면서부터 판로 확대를 꾸준히 해왔고 회사는 주거래 업체도 생기고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어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온 저는 회사의 성장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대단해졌죠. 그리고 창립 멤버로서 대표님도 제게 신뢰를 가지고 계시며 직원 채용 과정에서는 저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십니다.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 매해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야 했어요. 인사의 전반에 대해 제가 관여하고 있었고 저는 상반기 경력사원 지원자들의 리스트를 대표님께 보고드렸습니다. 며칠 후 대표님은 저에게 이력서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한국인 경력사원의 이력서였습니다. 스펙도 좋고 여러 가지 사업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으니 한번 살펴보라면서요. 물론 이력서만 봤을 때는 뽑고도 남을 스펙의 소유자였지만 저는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직원으로 중국인을 채용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후보가 2명이었는데 저는 중국인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표님은 중국인이 스펙이 더 좋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중국 판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인을 뽑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시아인에 대한 편견은 전혀 없었어요. 크게 관심이 있었던 적도 없었고 동양인에 대한 호기심만 조금 있었을 뿐이었죠. 그때 직원으로 들어왔던 중국인 또한 자랑할 만한 스펙으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대표님이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중국인이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입사 후 몇 달이 지나도 중국 직원은 회사에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공부만 할 줄 알았는지 일머리가 전혀 없었어요. 매번 실수 연발에 오히려 중국 직원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느라 손이 더 많이 갔어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였지요. 거기에 눈치라도 있으면 좀 좋을까요? 저희 회사는 개인이 주당 일할 시간만 채우면 출퇴근 시간은 자유로워요. 그 대신 일주일에 2번 정도 팀미팅이 있는 날에는 다 같이 모여 회의하면서 각자 맡은 일의 진행사항을 공유합니다. 각자의 업무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 시간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회사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거든요. 회사 내 직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팅이 있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암묵적으로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거의 비슷해요. 그게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은행에 간다든지 병원 등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 점심시간에 갔다 오더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차피 개인이 일할 시간만 채우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중국 직원은 미팅이 있는 날에도 자기 자리로 출근하기는커녕 미팅 회의룸으로 헐레벌떡 출근을 합니다. 그것도 시간을 지키려 전력 질주로 뛰어오는지 회의룸에 도착하면 앉아서 5분은 숨 고르기를 해야 해요. 당연히 회의 진행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원래 회의 시간보다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미팅 당일에도 우당탕당 겨우 오는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일을 한 것에 대한 회의 자료를 잘 준비해서 올까요? 항상 입으로 때우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 직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직원은 답답하다며 하소연하곤 했어요. 게다가 말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고 저희 회사의 특성상 공식적인 야근은 없지만 각자가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저녁에 일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자신의 업무가 남아있음에도 해결하지 않아 일이 미뤄지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그렇게 동양 사람의 편견이 조금씩 쌓이다가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무렵 갑자기 중국 직원은 배가 아프다며 조퇴를 해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 아주 많은 배려를 해줍니다. 보통 다른 직원들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들 중 누가 아프다고 하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얼른 먼저 퇴근해서 쉬라고 말을 했더니 그날로 5일 동안 출근을 안 하더라고요. 아직 컨디션이 돌아오지 않았다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황당했고 그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국 직원의 실수로 회사의 이익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 중국 직원은 결국 해고되었어요. 그 사건이 직원들로 하여금 동양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갑자기 대표님이 주신 이력서를 보니 중국 직원이 떠오르면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 한국인 직원과 여러 가지 일도 같이 하며 의지하는 파트너가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죠. 대표님은 저에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인력이며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뽑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한국인 직원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승호라는 이름의 한국인은 면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언어적인 단점은 좀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 외에는 그가 우리 회사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모두 갖춘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그는 부족한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자신감 있게 얘기했고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전문성을 증명하며 우리 회사에 오고 싶어하는 열정이 진심으로 와닿았습니다. 당연히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고 또한 약간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한국인 직원은 자신이 언어적인 불리함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남들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배워나갔는데 그들은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교육과정에서도 업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했으며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교육을 노트에 직접 적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한국인 직원이 다른 직원들보다 10배는 빠르게 업무를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들은 업무를 빠르게 배우기도 하지만 일도 남들보다 훨씬 잘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직원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공부하고 배워가는 모습에 제가 가졌던 편견은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독일인들은 대부분 자신이 모르는 분야는 침범하지 않으려 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 직원은 모든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떤 것이 회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공부하고 발전하는 모습에 저조차도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신제품 제조를 코앞에 두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엄청난 양의 부품들의 원가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원가를 통해 A 부품인지 아니면 B 부품을 쓸지 다양한 선택지에서 비교를 한 다음 신제품 제조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런 엄청난 비상 상황에 저희 팀은 정말 난리가 나게 되었죠.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건 자신의 커리어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잔업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침묵만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한국인 직원은 자신이 해보겠다고 기꺼이 나서더군요. 저희는 아무리 한국인이더라도 이런 대형 실수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고 매뉴얼에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다음날 출근을 해서 한국인 직원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을 새웠는지 퀭해 보이는 얼굴로 한국인 직원은 자신이 밤새 처리한 결과물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처리한 과정을 착안해서 따라해봤다고 말했는데 이런 부분은 더 고려하면 좋을 것 같다며 자신이 작업하면서 생각한 부분까지 자료로 전부 정리해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고 놀라서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루도 안 되어 처리할 수가 있는 걸까요? 한국인 직원은 밤을 새우면서까지 일을 끝마치는 엄청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있었던 중국 직원 때문에 당신을 오해했었고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했었는데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 티나게 한국인 직원에게 선을 긋기도 하고 능력을 보여줘도 평가절하하며 언젠가 뒤통수 치고 나갈 거라는 생각으로 못되게 굴었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본인도 왠지 모르게 제가 본인을 싫어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 직원은 해외 회사에 입사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부터 본인이 태어난 한국 망신은 절대 시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왔고 언어적으로 자신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걸 뛰어넘어서 한국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신입사원으로 일을 할 때 그는 중장년층 선배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면서 일하는 법을 배워왔기에 자기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을 지며 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의 중장년층은 밤낮도 없이 주말도 반납한 채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며 성실하게 일했다는 사실은 너무도 유명하고 지금 한국 기업의 효율적인 체계와 기틀을 잡아놓은 것도 전부 한국의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배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보다 훨씬 윗세대들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자기는 그들의 세 발의 피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욱 부지런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요? 제 혼란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한국인 직원은 또다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는 저보고 한국을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한국을 직접 가본다면 자기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를 통해 한국 사회를 더욱 빛나게 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와 중국인 직원을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한국 직원은 매번 모두에게 친절했고 솔선수범했으며 일 또한 누구보다 성과가 좋았는데 혼자 그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자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국인 직원과는 누구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할수록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발전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었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어나서 동양인에 대해 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을 없애준 승우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고 앞으로도 오래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람의 편견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한국인 직원은 자신의 능력을 보란듯이 증명하면서 편견을 바꿔버리네요.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모습에 굉장히 뿌듯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